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유학생분들과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네덜란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긴 한데 종종 중국 기업도 있고 유럽 내에서는 네덜란드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기업부터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저런 회사가 있었어? 알짜 기업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부킹닷컴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부킹닷컴은 1996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포르트라는 곳에서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부킹닷컴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booking.nl이 이름이었어요. 그 NL이 도메인 주소인데 우리나라는 KR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NL을 씁니다. 그래서 booking.nl이라는 이름을 걸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점점 잘 되고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호텔을 예약하고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점점 불어나다가 알만한 사람들은 이 기업이 이제 크겠다 하고 이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OTA 회사죠. 익스피디아가 이 부킹닷컴을 살까 말까 인수할까 말까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안이 없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안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1, 2년 있다가 프라이스라인 그룹이 부킹닷컴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스라인도 미국 회사인데 먼 미래를 본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저런 회사를 인수해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계속 발달하고 디지털 여행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멀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인수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프라이스라인이 바로 부킹닷컴을 인수를 해서 booking.nl이라는 호칭에서 booking.com으로 바뀌어졌고 본사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점점 세계적 기업이 된 거죠. 현재는 미국 회사이긴 한데 처음 시작해서 성장한 거는 네덜란드가 분명해요. 그리고 본사도 네덜란드에 있고 이 부킹닷컴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뭐가 있냐면 아고다, 호텔스 컴바인, 카약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여기 부킹닷컴에 입사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떤 포지션이 유리할까요? 본사에 취직을 하려면 UX, UI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겠고 개발 업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좀 아시아 쪽이 IT라든지 개발자들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어 PPC 마케팅, 키워드 마케팅 직군도 뽑을 수 있겠고 뭐 파트너십 관련된 뭐 매니징 포지션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겠죠?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으시면 부킹닷컴 한국지사에 어플라이를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지사는 보통 커스터머 서비스만 주로 이제 응대를 하기 때문에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그 CS 포지션에 어플라이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차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냐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부킹닷컴 한국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CS 포지션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사실 네덜란드로 대학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여행업계에 있었어요. 부킹닷컴이 여행업계 회사잖아요. 또 다른 여행업계 회사를 알아볼까요? 바로 KLM. 네, 우리나라 논란이 있었던 회사이긴 한데 이 KLM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비록 2004년에 이제 프랑스가 인수를 해서 에어프랑스 KLM 네임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시작했고 본사도 네덜란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진짜 제일 오래된 항공사예요. 최근에 있었던 그 논란 말고도 하나 더 논란이 있었던 게 한국인 승무원 채용에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어요. 주로 외항사들은 계약직으로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항공사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규직으로 바꿔준 적이 없대요. 물론 승무원들도 그걸 알고 취직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덜란드 항공사 입장은 너희 나라 법이 그래서 우리는 2년 계약직밖에 안 뽑아. 근데 우리나라 법이 뭐냐면 기간제, 단기 근로자들이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고 이후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회사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법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항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체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굳이 안 바꿔도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2년까지만 다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해요. 정말 단점이긴 하지만 네덜란드 승무원으로 일하면 좋은 게 네덜란드 항공의 한국 승무원들은 인천 암스테르담 노선만 일하고 월급은 좀 많고 그래서 되게 항공 승무원들 중에서는 이 네덜란드 항공 갔다고 하면 좋아한대요. 이 KLM이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 회사로 유명해요. 진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진짜 능한 회사거든요. 일례로 지난 2010년도에 이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되고 여행자들이 다 발이 묶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KLM이 기지를 발휘해서 본인 항공을 탔었던 뭐 승객 아니면 타려고 하는 승객들하고 소셜미디어로 컨택을 하고 커스터머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막 이 항공사 진짜 고객을 위한 항공사구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 이후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로 이제 정평이 났고 제가 네덜란드 대학원 다닐 때 소셜미디어 마케팅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케이스 스터디로 진짜 자주 언급하고 했던 회사가 이 KLM이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KLM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시면 왜 얘네가 잘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회사는 ASML. 여기는 시내 직장입니다, 여러분. 연봉 진짜 겁나 높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ASML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뭐 이 정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반도체의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저도 좀 공학 계통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명칭은 잘 모르지만 반도체 부품을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납품을 받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고. 그래서 갑은 아니잖아요.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니까 을이긴 한데 슈퍼 을 회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ASML이 납품을 안 하는 순간 그 세계의 모든 그 거대한 전자회사들이 다 멈춘대요. 그 부품이 없으면. 그래서 슈퍼 을 기업이고요. 경쟁 업체로는 일본의 니콘, 캐논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경쟁 업체였대요. 지금은 그 갭을 엄청 벌려놨대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없다고 하네요. 본사는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 회사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ASML이 필립스하고 또 다른 회사가 합작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라고 해요. 그 본사도 필립스 옆에 아주 조그만 건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필립스도 지분을 매각하고 그러면 너네 독립해서를 한번 잘 해봐라. 지금의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서 이렇게 커다란 ASML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필립스까지 한번 볼까요? 필립스는 진짜 오래된 기업이에요. 한 130년, 140년 정도 된 전자제품부터 조명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계 진짜 다양하게 만들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필립스는 다 아시죠? 필립스가 우리나라의 저기 중구, 을지로, 명동 그 근처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좀 입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신입들은. 외국계는 보통 신입보다는 그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그런데 유독 필립스는 신입을 정말 안 뽑기로 유명해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PSV 아인트호벤 아시죠? 거기를 스폰하는 회사가 바로 필립스예요. 엄청나게 부자인 회사죠. 또 제가 아까 말한 ASML이 필립스가 투자를 초창기에 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했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필립스의 한 부서가 스핀오프 해가지고 ASML을 만든 거예요. 스핀오프가 뭐냐면 유능한 직원이나 유능한 팀을 회사에서 이제 따로 빼서 하나의 회사를 차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서포트도 해주고 도와줘요. 이 회사의 주주, 지분은 당연히 모기업한테 있겠죠. 근데 이 회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그냥 독립적인 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상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바로 스핀오프라고 한답니다. 요즘에는 스핀오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스핀오프해서 차려지는 스타트업도 정말 많고 네, 그 다음 회사는 DSM이라는 곳인데요. 아마 익숙치 않은 조금 안 들어본 회사일 텐데 이 회사도 되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남부에 헤를렌이라는 곳에 본사가 있어요. 마스트리우트 근처고요. 직원 수가 어마어마해요. 약 2만 명이 되고 우리나라에 지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비타민C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는 회사예요. 원래는 1970년대까지는 석탄을 채굴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석탄 사용하는 빈도가 없어지고 광산도 폐쇄되고 업종을 바꾼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건강, 영양, 비타민 주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